무서움의 추격자.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동자만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온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병실은 잠겨 있었고 CCTV에도 수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사건은 수도권의 한 재활 전문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42살 박정훈. 교통사고 후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고 의식은 또렷했지만 자발적 움직임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안구 마우스 장치를 통해 화면의 글자를 선택해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사망 전날 밤 10시 15분. 그는 천천히 글자를 선택해 문장을 완성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온다. 간호사는 이를 불안 증세로 판단했습니다. 병실 출입 기록에는 가족과 의료진 외 다른 인물은 없었습니다. CCTV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2시, 박정훈은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합니다.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악화였습니다. 형사 강민선은 병실을 살펴봅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출입문 잠금 기록도 정상입니다. 침상 주변에는 의료 장비와 모니터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미량의 신경 억제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의료 기록에는 해당 약물이 처방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구 투여 기록도 없습니다. 병실 내부에서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범인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강민선은 안구 마우스 기록을 확보합니다. 사망 전 30분간의 시선 이동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하자 특정 지점에 시선이 고정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침상 오른쪽 바닥 부근. 그 시간대 CCTV를 다시 분석합니다.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너무 작아 처음에는 노이즈로 분류되었던 움직임입니다. 확대 분석 결과 병원 청소 로봇이 복도를 이동한 기록과 일치합니다. 야간 자동 청소 모드였습니다. 청소 로봇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를 확인하자 해당 시간대 일시적으로 경로가 변경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병원 IT 담당자는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네트워크 지연으로 경로가 재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민선은 로봇을 분해해 감식합니다. 내부 먼지통 뒤에서 작은 주사 장치가 발견됩니다. 극소형 펌프와 바늘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침상 높이에 맞춰 돌출되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약물 잔여물을 분석하자 박정훈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로봇을 개조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로봇 제어 로그를 정밀 분석합니다. 해당 시간대 원격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IP는 병원 내부 서버. 접속 권한을 가진 인물은 단 3명. 그중 한 명이 IT 보안팀 직원 최도현. 최도현은 30대 중반의 시스템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자택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원격 접속 기록은 정기 점검을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구 마우스 기록과 로봇 이동 경로를 겹쳐보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정훈의 시선은 로봇이 침상 아래에 접근한 정확한 1초 동안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 후 눈동자는 천장을 향해 고정됩니다. 그는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동기를 찾습니다. 조사 결과 박정훈은 사고 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최근 병원 전산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해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자료 일부가 그의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해당 시스템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취약점이 공개될 경우 병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최도현의 개인 노트북에서 로봇 제어 코드 수정 파일이 발견됩니다. 수정 시각은 사건 당일 오후.
그는 끝까지 부인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로봇 내부에서 채취한 지문 일부가 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약물 구입 기록이 그의 계좌에서 확인됩니다. 추궁 끝에 그는 무너집니다. 박정훈이 시스템 결함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접근이 어려운 병실 상황을 이용해 무인 장치를 선택했다고 진술합니다. 소음이 없는 로봇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기계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눈동자가 침묵 속에서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야기 무소음의 추격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